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아침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서 첫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일교차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침과 또 낮에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야 되는 거 아시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건강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또는 길라잡이, 가이드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시다면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 모셨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 박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고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부동산 골치 아프고 어려운 고민들 많이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싹 해결해서 건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건강 걱정해 주셨는데 대표님 건강 괜찮으신 거죠?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 거 맞죠? 네, 오늘 좀 급하게 왔어요. 급하게 예. 오는데 네. 차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과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킬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그래도 무사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 설명부터 한번 듣고 갈게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디가 이 강남이 많이 올랐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대한 지역 분석을 확실하게 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들 들으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파트가 또 강남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는 바는 뭐 5억짜리 경기도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1부하고 2부로 나눴습니다. 2부는 아파트 지역별, 가격별 분석표를 제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막 TV 트신 분들께서도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2번,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예. 다른 데로 갈아타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 네. 돈을 조금 더 얹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딘지 그리고 이동을 생각하시는 곳이 따로 있으실까요, 지역이? 근데 뭐 돈에 맞춰야 되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 상담을 받아봐야 예. 알 것 같아요. 지금 거주하는 데는 네. 마포역에 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더아 우성 아파트. 네. 예. 마포역 인근의 우성 아파트요. 예. 예. 거기 살고 있는데 공동역 있는데 저기 삼성 레미안 그쪽으로 갈까 아니면 강남은 좀 비싼 것 같고 네. 송파나 이런 데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현재 일단 마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생각하시는 쪽은 공덕과 이제 송파를 보고 계신데 네네. 지금 이동이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아니,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네. 데도 이제 뭐 정밀 안전 진단이 이제 통과되고 그 다음 단계도 지금 뭐 통과된다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재건축을 보고 살아도 되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해요. 궁금하실 만하시겠어요.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될지, 잘 진행만 네. 된다면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이신지와 함께 저희 대표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대표님들. 네.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삶이 그럼요. 즐거워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예, 예. 네, 네. 지금 고민하시는 게 우성 네.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말씀하시는 거 네. 제가 간단하게 적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성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네, 공덕 삼성 아파트로 좀 옮겨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는 게 아, 첫 번째 고민이시고. 우리 애들이 그쪽에 이제 교통이 조금 나으니까 출퇴근하기가 조금 편리할 것 같아갖고요. 아, 그러셔서. 예. 이제 그렇죠, 뭐 공무역에 그렇죠. 가서 다시 또 그래서 아무래도 5호선을 6호선을 바깥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덕역 근처로 옮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생각을 네. 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공덕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공덕역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도화동 거. 도화동. 이 도화 지금 삼성. 도화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성 다시 좀 제가 그럼 그려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원래는 그 지금 우성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네. 우성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네. 내가 삼성 레미안으로 옮겨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평수는 얼마큼 좀 옮기실 거예요? 뭐 33평이든가 거기요? 32평대로 30평대로 조금 옮기실 큰 거고. 평수하면 좋기는 한데 네. 가격을 조금 더 플러스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얼마 정도 더 소각거리가. 주나요? 지금 거기 가격이 보니까 한 15억에서 15억 정도 하죠? 예, 예. 지금 어머니 가지고 계시는 거는 몇 평형대예요? 저기 실평수는 76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기를 부동산에서는 32평이라 그러대요. 아, 그래요? 예, 요거 그럼 한 13억 정도 하나요? 예, 예. 13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예. 돈을 조금 더 주고 옮겨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거기까지 기다리나 아니면은 거기 가서 편리하게 사느냐 그거죠 뭐. 맞아요. 근데 어쨌든 네. 옮기고 싶은 이유는 간단해요. 네. 지금 내가 사는 게 약간 좀 더 편해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삶이 편해진다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몸택하기 싫은 거예요. 투자하고 싫은 거야. 이제 내가 나이가 네. 몇인데 아직도 불편하게 사니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옮겨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예. 다행인 거는 요즘 같은 상황에 재건축 이슈를 가진 아파트 있잖아요. 네. 요 아파트하고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하고 네.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재건축 아파트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진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더딘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뭐냐면 주민 동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주민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줄 돈이 많으면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는데 예. 줄 돈이 없어서 마음을 못 달래니까 주민 동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예. 저가 그 재건축한테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사업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사업성이 좀 안 나올 경우에 문제가 돼요. 예. 이 사업성이 주로 이제 서울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 사업성이 나오려면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공부는 뭐냐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도화 우성 아파트가 사업성이 나오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13억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13억 정도짜리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짜리가 되면 될까요?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한 네. 최소한 21억 정도는 가격이 가져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마포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딱 나오고 있죠. 네. 21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본전치기 장사야. 네. 네. 할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더 가격을 24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이 네. 친구도 힘을 내요. 예. 이 친구 힘을 내게 되면은 그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성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움직이는 게 나을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 있죠? 예. 재건축이 이렇게 안 되는 아파트, 돈은 되는 아파트하고 이게 또 칠판이 왜 이래? 죄송해요. 그 안 되는 아파트하고 또 구분했을 때 옮기는 아파트가 말이죠. 이 예. 돈으로 매길 때 사용하기가 현저하게 편리한 아파트라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근데 어머님이 보시는 아파트는 이게 몇 년식이에요, 이게 아파트가? 도원 삼성 레미안이? 저기가 그게 보니까 확실하긴 잘 모르겠어요. 도원 삼성 레미안이 한 2000년대식 될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파트도 이 세대수가 있어요. 세대수가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3세대급은 나와야 돼요. 지금이 4세대라고 한다면 예. 좀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주차장도 지하에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많아가지고 헬스장도 있고 골프장도 좀 있고 야, 예. 그래서 내가 좀 지낼 때 조경도 좀 잘 돼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지내는 게 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되는 수준이 최소한 그 어머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어머니 것도 몇 평형대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요즘은 34평형이지만 옛날엔 32평형이라 그랬죠. 예. 예. 32평형하고 34평형이 구분되는 정도. 그게 언제냐면 확장형 발코니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확장형 발코니가 인정되면서 34평형이 생겼거든요. 예. 예. 34평형은 결국 2006년 이후에 생겼어요. 예. 그 식 이후라면 조금은 그래도 아직도 사용 가치로 가격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는 그런 해당 사항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평수를 조금이라도 더 사야 돼요. 서울 하늘 아래에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면 지금 작은 평형대 아파트보다 조금 더 큰 평형대로 간다는 거는 적극 찬성하지만 네. 지금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네. 조금의 몸테크를 하시면 네. 돈이 되는 아파트예요. 예, 안 그래도 진행은 차곡차곡 잘 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마포구 전체에서 예. 여기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규모를 가진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아요. 예. 예. 그 이전에 있었던 큰 마포 아현동 애호개역 있는 데 있는 큰 단지들이 다 진행이 끝났으니까 예. 이 조금 남아 있는 단지 중에서는 전부 대부분의 사업 그 건설업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도화 우성 현대 아파트 같은 도화 우성 아파트 같은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삼성도 와가지고 저기 프랜카드 붙여놓고 했어요. 그렇죠. 어디 건설사고 이 정도 되면 내가 공사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제 뭐 지방의 미분양인 거 대충 처리하고 나도 건설사도 정신 좀 차렸으니까 돈 좀 벌어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도화 우성 아파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이고요. 그럼 돈이 좀 오를 거예요. 예. 네, 요거 제 생각에는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한 거 좋지만 돈 버는 것보다 또 즐거운 일은 없잖아요. 맞아요. 아, 돈을 맞아요. 지키고 싶으시면 우성 지키시고요. 예. 즐겁고 싶으시면 좀 큰 데로 옮겨 가십시오. 그럼요.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네.
우리 딸이 가양 6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처분하고 우성에 조금 작은 아파트로 이리 갈아타면 어떻겠어요? 아, 지금 따님이 다른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 우성의 아파트로 갈아타시겠다, 작은 걸로. 예.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 아파트인데요? 버리는 아파트가. 가양 6단지요. 아, 네. 가양 아직 결혼 안 6단지도 했어요. 90년대 결혼 안 아파트여가지고 네. 이제 지금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아. 당장은 아니고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 생겼잖아요. 네, 일산 분당 같은 거 좋아진다고. 네, 지금 가양은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택지지구예요. 예, 택지지구 넓은 땅이 넓은데 아파트를 많이 때려 지은 곳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도 그게 잘 되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아파트가 될 거예요. 네, 좋아지지만 마포만큼 좋아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포 우성 아파트 옮겨 타는 거 찬성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송파 네.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송파 이야기 하셨어요. 예, 예. 여력이 되시면 송파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저기 송파에 보니까 송파도 많이 올라가지고 뭐 조그마한 거 몇 개 있는 거 다 팔아야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딸내미 그 전부 다 지네들 벌어가지고 내가 조금 도와주고 결혼 미천으로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씩 사준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머니. 각자의 자기 몫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지 몫으로 저 벌었는 거 하고 내가 조금 보태주고 그래갖고 샀거든요. 자제분도 네. 대단하시고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아이 머리야. 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 7, 8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는 18년 전, 제가 예. 사실 이제 다른 분들도 상담해야 돼 기계는 맞아요, 못할 것 맞아요. 같고 네네. 짧게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네. 지금 시장이 예. 지금 자산 분배를 못하게 해놨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 저평가된 곳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 적폐가 돼요. 아, 예.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예. 이게 욕심 많은 뭐 투기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직장 따라서 아니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상급지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대세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마포보다는 송파가 상급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옮겨 타는 게 가능하다면 그 흐름에 맞추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다른 얘기 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자제분들하고 많이 샀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은 네. 세 명이 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냥 송파에 한 곳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걔네들 거는 저기 지가 벌었는 거니까 지 몫으로 그냥 내비두고 난 내 거만 가지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난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각자의 지 몫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쪼들려. 따로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상담해 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 예, 일단은 고맙습니다. 송파로 옮기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따로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입지도 괜찮고 사업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또 고려하고 계시는 송파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을 선택하실 건지 시청자님께서 또 잘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자, 저희가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와 의정부 일대의 상가 매수 여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수를 하느냐, 상가를 매수하느냐의 고민이신데, 거리도 또 있어요, 대표님. 개포동과 의정부 지역도 선택하고 이제 아파트냐 상가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상황입니다. 지금 문자 상담이신 거죠? 예,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의정부에
의정부 일대 이제 상가를 네. 매수를 할지가 고민이시고요. 네. 그것과 함께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도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네, 아파트요. 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런 거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네. 이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요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얼마짜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자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개포동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30평형대면 한 30억 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20평형대, 24평형대면 한 24억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일단 30억짜리까지 너무 크니까 24억짜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려보면은 이 친구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친구도 제가 볼 때 그럼 24억짜리를 놓고 비교한다고 봐야겠죠. 같은 가격대를 가지고 고민하겠지 뭐 얘는 10억짜리인데 얘는 20억짜리 가지고 고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억짜리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경우에 왜 얘가 궁금해지느냐?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한 6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든 간에 이 친구의 월세 전환한 수익률이 얼마냐면 3%에서 2% 정도 나와요. 이해 가시죠? 이 3%에서 2% 정도 나오는데 얘는 난리도 아니야. 얘는 막 24억 정도면 주로 막 1,100만 원, 뭐 1,200만 원, 뭐 1,300만 원 월세가 나와요. 지금 이 친구 이 레미안 빌레스티지하고 이 두 개가 거의 뭐 몇 배가 차이가 나요. 몇 배 수익률이. 야, 이러니까 우리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 고민하실 때 간단합니다. 의정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쳐다봐야 되는 이유 계산을 해보면 돼요. 숫자로 계산을. 이게 저희가 볼 때 이 의정부 상가가 지금 당장은 이 친구가 돈이 될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1,100만 원 따져볼게요. 1,100만 원 따져보면 이 친구 곱하기 12 정도 해보세요. 곱하기 12 정도 해보시면 이런 지방에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이 6% 이상 나와요. 심지어는 9%까지도 나와요. 수익률이. 이 친구가 9%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랑 비교하면 3배 이상이 나잖아요. 9%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놀고 쓰기 충분하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3% 플러스 5%가 더 생겨요. 뭐냐? 이 친구는 8%의 수익률이에요. 처분했을 때. 얘는 월세도 3%가 나오지만 이 매달 올라가는 게 우리가 잘 느끼는 바를 그대로 얘기해주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되면 뭐 10년 뭐 몇 프로씩 오르느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최소한 올라야 되는 가격 상승률이 한 5%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2개 더하면 8%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9% 올랐지만 이런 지방에 있는 상가들은 땅은 작고요. 땅은 작고 요게 땅은 작고 이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가가 돼요. 땅은 뭐 5억도 안 되는데 건물 비용이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까먹어. 얼마씩? 3%씩 오히려 까먹어요. 최소한 뭐 4%씩 막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누가 위너가 되느냐?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위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오늘 내가 월세 들어오는 거는 4살 깎으면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오늘 문자로 또 상담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내주신 문자 내용에 맞춰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보고 계시는 상가와 아파트가 금액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좀 길고 넓게 보신다면 좀 아파트 쪽이 선택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반포 20억 중반 아파트 중에 네, 그 반포 푸르지오랑 예, 신반포 궁전 네. 그리고 한신 설해 중에 고민 중인데 무엇을 사면 좀 베스트일까요? 아, 지금 이 세 곳을 보고 계신데 네. 이 세 곳 중에 어떤 걸 매입을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일지 아, 그렇죠?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반포 푸르지오와 신반포 궁전 그리고 한신설해 세 곳 중에 어떤 곳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20억이나 돈을 모으셨어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아, 부럽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목소리가 젊으신 분이라는 걸 들으니까 아주 그냥 부럽네요. 저도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지금 반포를 일단 보시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참 좋은 지역을 골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부동산을 대세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대세장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지역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투자 지역 자체가 반포라는 거를 찾아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 같아요.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네. 내가 서울 전체에서 어디가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갈 것인가, 어디가 변화가 제일 많을 것인가, 또 그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투자 지역을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세가 반포예요. 네. 개포가 지나고 이제 반포가 뜨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반포에서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20억 가지고 투자할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서 오시는 곳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곳들이 이 말씀하시는 여기죠.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어디라 그러셨죠? 여기 그 궁전하고 그죠? 네, 푸르지오랑 한신 설해. 한신설해하고 그다음에 이 뻔하죠 뭐 요거 세 개 이렇게 봐요. 네. 푸르지오. 네. 푸르지오. 얘가 2000년식이에요. 네네네. 그 얘가 세대 수가 뭐 한 200 몇십 세대 될 거예요. 300세대 좀 미만 정도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고 얘가 한 100세대 조금 넘어요. 네. 108세대인가 뭐 이럴 거예요, 얘가. 얘가 이제 대형 평형대로 돼 있고요. 네. 얘가 80년대생이에요. 나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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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중요하고 얘가 이 설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보다는 커요. 한 400개 되는데 네. 얘는 뭐 얘도 80년대생이에요. 요거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이 가져가는 가격이 다 25억대였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건데 네. 이걸 놓고 고민할 때 우리가 이제 과거 같으면 몸테크, 짠테크 했고 아껴 쓰는 게 최고고 내가 좀 몸으로 좀 이렇게 뭔가를 투자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재건축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재건축이 된 아파트에 내가 일단 입성을 하면 돈을 번다. 내가 이겨내겠다. 버텨야지 이런 게 가능했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사실은 투자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신축으로 움직여요. 네. 이 신축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내가 살기 편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문화 자체가 나 좋은 곳에 좀 살아. 나는 나야. 나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돈 벌려고 그렇게 질질 공장 사기 싫어.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용 가치이자 신축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 같은 무조건 재건축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사용 가치이자 신축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신축은 아예 새로 나온 신축 말고 신축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급.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죠? 전혀. 왜냐하면 푸르지오는 2001년식인데 무슨 신축이야. 그죠? 무슨 신축이야. 그 이 친구들은 재건축이 돼 있는데 왜 자꾸 신축 얘기를 해 하는데, 제가 이 신축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친구 옆에 여기가 이제 푸르지오인데요. 네. 요 원펜타스도 신축이에요. 그죠? 네네. 원펜타스 신축이고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원베일리예요. 네. 원베일리고 여기 이 위쪽에 있는 게 뭐냐? 아크로 리버파크잖아요. 네. 아크로 리버파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가격을 잘 올려가고 있는 리드하는 아파트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이 세 개가 대한민국의 대장주 역할을 갖고 있어요. 얘도 세대수가 많지만 원베일리도 3,000세대나 되고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원펜타스도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이거 되면 뭐 로또다 해가지고 이슈를 이끌었었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의 이 좋은 생활 인프라를 누가 같이 누리느냐? 이 푸르지오가 같이 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가 25억인데 얘네들은 지금 40억, 50억씩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톤다운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받쳐줄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가 푸르지오인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근데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얘를 가야지 싶지만 네. 미래 가치로 보면 얘네는 50억씩 넘게 60억씩 넘게 될 아파트들이에요. 이 아파트가. 그리고 이 아파트 앞에 보면은 옛날에 그 팰리스 호텔이라고 아세요? 팰리스 호텔이라는 게 지금 재건축을 해가지고요. 네. 여기 아파트가 150억, 200억짜리 아파트가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 입지 자체가 굉장히 여기 또 이제 서민형 아파트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 아파트가 생기면 여기 주변에 호재가 되겠죠. 신궁전 아파트라든지 한신설해가 같이 호재를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업성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이 친구 둘이 좀 따로따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이고 또 아직도 사실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초기 재개발 단계, 재건축 단계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아직 좀 저렴한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전세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25억이라고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네. 사용 가치가 좋은 푸르지오가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네. 같은 25억인데 전세 금액이 높으니까 레버리지가 커서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너입니다. 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재건축 보고 멀리 보고 같이 보고 하면 이 친구일 것 같지만 현혹되면 안 돼. 우리는 얼마 넣고 얼마 버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잘 보셔야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푸르지오는 이거를 뭐 이렇게 딱 수치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5년 후에는 한 얼마 정도 지금 갈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푸르지오요? 가능하실까요? 네. 5년 후에 푸르지오의 가격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5년이라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5%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연 5%는 사실 이제 부동산 주기론으로 봤을 때 빠졌다 올랐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상향이니까 빠졌다 올랐다 하거든요. 네. 요걸로 했을 때 최소한 올라야 되는 가격이 3%씩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만 잡으셔도 보세요. 5%씩 10년이 지나면 얼마예요? 50%거든요. 네. 25억짜리가 37억 5천짜리가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의 사용 연한은 이 친구들이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올라서 5%를 놓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는 한 6%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얘는 5, 6에 30% 올라야 되니까 한 30억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네. 맞춰 가느냐 진짜 신기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가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또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한 아파트 말고 그러면 서울 20억 중반으로 가져 현금을 보유했을 때 좀 뭔가 더 좋은 아파트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하기 좀 욕심이 좀 강한가요? 그렇군요. 네. 더 좋은 아파트는 반포보다 좋은 아파트가 생기려면 조건이 네. 뭐여야 돼요?
반포보다 좋은 아파트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네네네. 얘는 이제 반포예요. 네. 반포보다 좋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뻔해요. 네. 청담 가야 되지 않아요? 아, 네. 반포보다 좋으려면 압구정 가야죠. 네. 네. 이 두 거기- 개가 참 좋은 입지니까 이 입지로 이동했을 경우에 25억대 아파트가 있는데 네. 네. 있는데 이 친구 중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작은 세대수로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강을 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들 중에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아니면 이제 뭐 사실 뭐 좀 내려가지만 뭐 3호 가든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대중적인 아파트로 접근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삼성동이나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요. 네. 100억짜리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펜타스나 뭐 원베일리가 60억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고 좋은 아파트고 비싼 아파트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실제로 부자들이 볼 때는 진짜 집이 거주가 아닌 진짜 무슨 뭐 투자의 가치가 아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자들 있잖아요. 네. 정말 큰 부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사야 되는 집들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청담 함성이니까 이쪽에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일반 국민들이 그냥 그 중산층 이상이 보는 아파트가 볼 수 있는 곳은 3호 가든 쪽으로 좀 가서 보시는 것도 조금 또 수익률이나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게 움직임이 크니까 낫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은 시세여도 사용 가치, 뭐 전세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했을 때 일단 보고 계신 세 곳 중에서는 푸르지오 쪽으로 한 표를 주셨는데 이외에 다른 지역도 함께 여쭤보시면서 설명을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 상담을 받으시는 동안 좀 유레카를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좀 현명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DMC 센트럴 자이와 그리고 중림동의 네. 사이버빌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을지, 그리고 그 나중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거인지 좀 궁금해서요. 네, 거주하기에도 좋고 전망도 괜찮은 곳, 지금 보고 계신 DMC 쪽과 중림동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게 지금 DMC 센트럴 자이가 이 증산역 옆에 이제 가재울 뉴타운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북가자 재개발한 거잖아요. 네. 증산 2구역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중림동? 중림동 네. 중림동 사이버빌 아파트. 사이버빌 아파트죠. 네, 예, 그 맞습니다. 서울역 있는 데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서울역 네. 있는 데 있어요. 여기가 리가 아파트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네. 아파트가 이제 세 개가 모여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아파트가 가격대가 좀 비슷하죠. 네. 한 13억 정도 하나요? 15억 정도 하나요? 네, 15억에서 뭐 13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네. 요 아파트를 고를 때 같은 아파트인데 고민해야 될 바가 뭘까 있을까요?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인지 궁금하니까 전화 주셨는데 얘는 간단하죠. 중심부, 서울의 중심부, 핵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산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용산이란 단어랑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유망 지역인 거고요. 지역적으로 먼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뉴타운이에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이에요. 네. 여기서 보는 사람은 여기는 용산의 단어를 신경 쓰시면 되고 네. 여기는 뉴타운에 신경 쓰시면 돼요. 뉴타운은 뭐냐면 규모가 큰 새로운 도시예요. 네. 그러면 뭐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 아파트만 좋은 게 아니고 전체 다 생활 인프라가 좋아져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이미지가 변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급지가 상급지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가질 수 없었던 체력을 갖게 되면서 상급지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변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15억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 지금 DMC 센트럴 자이가 네.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 친구가 지금 20년대 후반 이제 지나서 22년식인가 23년식인가요? 여기 하여튼 21년도에 분양했던 건데 여기 뭐 7억대 분양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15억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네. 피로도가 좀 있죠. 네. 하지만 요즘 신축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신축의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 친구 가격대 계속 유지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주변에서 신축으로 대단지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유지해 갈 거지만 이 친구는요. 이제 이거 2000년식이잖아요. 네. 2001년식인가 이것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오래됐어요. 네. 이 중림 사이버빌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 그래도 서울역 가깝고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 편한 게 니가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개 새 거가 세 개가 아파트가 새 거가 모여져 있다 보니까 학교도 보낼 만해요. 초등학교도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얘는 얘 상품성으로 보면 나이가 이제 막 좀 애매해요. 이제 막 늙을 일만 남았어. 돈 될 일이 별로 안 남았어요. 네. 24년 됐으니까. 네. 얘는 한 10년은 그냥 새 아파트도 아닌 것이 재건축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더 잘 될 일이 없겠죠.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 누구의 호재를 받아? 용산. 용산. 네. 지역적인 호재를 같이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얘가 몸빵을 안 해도 이 아파트 스스로 뭔가를 안 해도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 네. 둘 중에 본인이 편한 데 가시면 돼요. 편한 데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가는데 네. 요걸 조금 더 이렇게 부동산 어떤 수익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친구는 한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면 한 네. 5년은 여기 살아도 돼요. 신축 이슈가 계속해서 얘가 생길 것이고 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 도시를 성장시켜요. 이 지역을 같이 성장시켜요. 네. 성장이 되고 나면 여기 학군이 더 좋아지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약발은 한 5년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중림도 사실 근처에 중림동 전체를 전부 다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거든요. 거기 저층 주거지를 하나도 없애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발을 받는데 한 10년 걸리니까 여기 계시다가 일로 옮겨 오시는 걸 5년 후나 뭐 7년 후 정도에 옮겨 오시는 거를 권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사이버빌 아파트 쪽으로 있는 게 더 좋을까요? 더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예. 이쪽이 중림. 그렇죠. 이 친구는 사실 이제 수명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일이 좀 남은 거죠. 왜냐면 새거 가치가 더 많은 곳이고, 네. 새거인 가치가 더 많은 곳이고, 얘는 새거가 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더 급격하게 가격을 올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걸 타이밍으로 나눠서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센트럴 자이는 한 5년 거기서 하시다가요. 네. 뭐 8년 차가 되면 너무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한 8년 차나 5년 후에 6년 차나 7년 차쯤 옮겨 가시라니까 용산에. 아니 그 중림동으로. 네. 지금 옮기기에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센트럴 자이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센트럴 자이로 먼저 가고요. 예. 네. 사는 것도 편하고 가격도 똑같이 오르는데 뭐하러? 물론 이제 직장이 가깝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DMC 생활 인프라냐, 또 중림동은 용산의 지역적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두 곳을 이제 비교를 하셔서 중간에 옮기셔도 되고요. 현재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잘 파악하신 후에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지금 또 걸려온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저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걸 매매해도 될까? 거주하시고 계신 곳을 매도를 해도 될까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예. 어디 거주하고 계실까요? 장안평역 바로 신일FT 한 동짜리인데 네. 그걸 매도해도 될까 여쭤보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동대문구 네. 장안평역 인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매도해도 될까요? 대표님 상담 네.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감사하게 제가 좋은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예. 뭐가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장안평역 바로 옆에 한 동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해도 될까 그 여쭤보려고요. 아, 장안평역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예, 하나 갖고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몇 세대짜리예요? 예? 뭐 얼마나 큰 아파트예요? 신일해피틀이라고 하셨나요? 예, 30평이고 한 동짜리예요. 한 동짜리면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잖아요. 세대수도 예. 100세대 미만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안동에 있는데 100세대 미만 누가 사고 싶어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주하고 싶어 하는 아파트지 지금 예. 이게 뭐 이거를 뭐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청자님은 어떤지 제가 한번 뭐 안 여쭤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네. 대부분은 빌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신일 아파트 같은 아파트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예. 이거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경비 아저씨라도 있으니까 예. 저렇게 가시는데 빌라하고 비슷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의 문제는 이 친구나 투자로 많이 찾는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게 되는 특성이 뭔지 아세요? 예.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아. 한 70%막 이렇게 나가요. 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80%까지도 가거든요. 이게 지금 네. 매매가 보시는 게 어느 정도 되시는 수준이에요? 지금 30평대 갖고 있는데 7억 5천 정도? 그럼 전세 가격은 얼마예요? 전세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가요? 요런 거 가봐야 1억 5천에서 2억이면 될 거예요. 갭 투자 금액으로. 예. 그러면 5억은 갈 건데 예. 이거를 갭 투자를 하는데 좋은 상품이라고 보셔야지 실거주를 하는데 좋은 상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 7억 5천이 몰빵 투자해가지고 가기에는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가 아니니까 요건 갭 투자로 가져가는 게 나은 아파트지 실거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걸 아이고 시청자님 제가 예.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예. 상담으로 다시 방송 후에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쉽게도 자세하게 원하는 해답을 드릴 테니까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언제든지 궁금증도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